이번 강의에서는 강화학습이란 무엇인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 기계를 학습시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강화학습은 기계가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던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동물에게 강화학습을 도입한 저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B.F. 스키너입니다. 스키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화학습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F. 스키너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강의에서 배우게 될 강화학습 이론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보상을 통해 동물의 행동을 제어하는 이론입니다. 보상을 통해 동물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행동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키너는 보상을 통해 동물에게 학습시키지 못할 행동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비둘기가 탁구를 치는 방법을 학습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놀라운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키너의 집의 고양이는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피아노 치는 고양이에 대한 영상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강화학습은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분야입니다. 먼저 동물이 어떻게 보상을 통해 학습하는지 간단한 원리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애완견이 당신이 아끼는 책을 발견하였다고 합시다. 이때 이 애완견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온전히 놔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을 물어뜯어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에서의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애완견은 아무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각각의 행동을 할 확률은 모두 50%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애완견은 50대 50의 확률로 책을 온전히 놔두거나 망가뜨립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집에 왔을 때 애완견이 책을 온전히 놔두었다고 합시다. 이때 여러분은 이 애완견에게 먹이라는 양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완견은 책을 온전히 놔두는 행동의 빈도를 더 높게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어느 날은 여러분이 집에 왔을 때 애완견이 책을 물어뜯어 망가뜨려 놨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애완견에게 혼을 내며 음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완견은 책을 망가뜨리는 행동의 빈도를 더 낮게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의 애완견이 책을 온전히 놔두는 행동을 할 확률이 70%로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책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할 확률은 30%로 약화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화학습에서 동물을 학습시키는 원리입니다. 스키너는 이렇게 보상을 통해 행동의 확률과 빈도를 수정해 가면서 동물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에게 보상을 주면서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을 기계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기계에게 강화학습을 적용시키는 원리를 하나씩 배워봅시다.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 기계의 행동 빈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을 통해 학습하는 반면 강화학습은 보상을 통해 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강화학습으로 훈련한 모델 알파고가 세계 최상위급 프로 기사인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화학습이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딥레이서를 예로 들어 강화학습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구성 요소는 크게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로 구분됩니다. 먼저 에이전트는 행동을 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딥레이서에서 에이전트는 자율주행을 학습할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는 행동을 하게 될 공간을 의미합니다. 딥레이서에서 인바이러먼트는 자율주행을 하게 될 트랙을 의미합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가정합니다. 상호작용의 첫 번째는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스테이트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스테이트는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에서 센서로 관측한 데이터입니다. 스테이트는 주로 앞글자 S로 표현합니다. 딥레이서의 경우 스테이트는 자동차의 카메라가 찍은 도로의 사진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에이전트는 스테이트를 입력받아서 액션을 출력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레이서의 경우 액션은 자동차의 속도 및 핸들 각도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에서 받아온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 전방에 찍힌 사진을 보고 속도와 핸들 각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추론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딥레이서의 경우 앞에서 배운 CNN 계열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트를 입력받아서 액션을 출력하는 모델을 폴리시라고 합니다. 폴리시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에이전트는 방금 전 출력한 액션을 인바이러먼트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액션의 결과가 속도는 1m/s이고 핸들 각도는 2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결과로 트랙이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차량을 작동시킵니다. 참고로 액션은 주로 앞글자 A로 표현합니다.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면 인바이러먼트는 보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트랙을 벗어나면 마이너스 1점, 트랙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플러스 1점의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상을 주는 것을 사람이 직접 입력하면서 주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인바이러먼트에는 리워드 펑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리워드 펑션은 보상을 주는 것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화한 것입니다. 딥레이서에서 이 리워드 펑션을 프로그래밍하는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인바이러먼트는 방금 리워드 펑션을 통해 출력된 리워드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합니다. 참고로 리워드는 주로 앞글자 R로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강화학습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학습에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에이전트와 행동을 실행할 공간인 인바이러먼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와 인바이러먼트는 서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를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합니다.